네, 반갑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 그 흙수저 이제 이런 단어들과 함께 이제 부의 대물림이 이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그런지 과세관청도 이제 편법 증여 가능성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증여세를 추징하는 이제 추세인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전세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이제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검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 추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세법에서는 이제 개인의 직업이나 이제 연령, 소득, 그리고 재산 상태에 비춰서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 자금을 이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증여 추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대표적인 증여 추정 사례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일정한 연봉을 받는 회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원이 종전소득세 신고 내역에 비춰서 어떤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매월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증여 추정으로 봐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일정한 연봉을 받는 회사원인데, 이 회사원이 이제 종전소득세 신고 내역에 비춰서 아주 고가의 전세 자금을 부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또한 이제 증여 추정으로 봐서 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있거든요. 이제 이 미성년자가 이제 상당한 규모의 이제 주식을 구입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증여 추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증여 추정은 이제 무조건 이제 증여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납세자가 이게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이제 입증을 하게 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요. 또 입증을 못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증여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증여 추정 사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주제인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전세 자금을 송금할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세무상 절차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매월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 아니면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차용증만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돈을 꿨다, 이제 이렇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부모는 이제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는 이제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27.5%를 이자 소득세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이제 FM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향후에 과세관청에서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제출을 하면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이제 조사관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입증이 안 되면 이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FM대로 하는 게 좋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전세 자금을 이제 자녀를 대신해서 송금해 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자율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죠. 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4.6%는 이제 기획재정부 령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입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4.6%를 적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또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그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이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겁니다.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전세 자금을 송금해 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억 정도 하면 이제 2억에 대한 이제 이자율 4.6%를 적용을 하면 92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이자로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920만 원이죠.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2억 정도를 이제 송금을 대신 했다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은 꼭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관측에서는 이 2억 전체를 또 증여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참고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녀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담보할 물건이 없다 보니까 부모는 이제 자녀를 이제 도와야 되겠고 해서 부모가 대신 이제 담보 물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세법을 적용을 합니다. 즉 4.6%를 적용한 이자와 자녀가 금융기관에 실제 지급한 이자 그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